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 최고위원 곧바로 이 폐륜 백과사전인 분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이재명 기절쇼 의혹은 폐륜적이다의 장해찬 폐륜 백과사전인 분이라고입니다. 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슈 때마다 기발한 퍼포먼스로 더 유명한데요. 이 어제 국회 최고위 회의 중에 이렇게 난데없는 양반다리를 해 주목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이 방통위 항의 방문 중에 갑자기 쓰러진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한 기절쇼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자 보호대를 찬 상태로는 양반다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점을 꼬집은 장해찬 의원의 공세에 장경태 의원 오늘 직접 반격했는데요. 일단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야설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제가 엮이고 싶진 않은데 계획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시연을 하실 거면 저는 정말 이 맨 시멘트 바닥에 턱과 머리를 좀 진짜 부딪히는다든지. 네, 자당 청년 정치인이 공격을 받자 오늘 민주당 당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퍼포먼스, 정쟁에만 몰두한 폐륜적인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본연의 일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닮아서 그런지 이 장해찬인가요? 이분이 이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 곧바로 이 폐륜 백과사전인 분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경태 의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현충일 행사날 펜스 안으로 입장한 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 이 장경태 의원인 음모론 억울하시죠? 이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봉투에 코인 투자, 기절쇼까지 도덕성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민주당 비판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업참마속을 하면서 당의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떳떳할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황보승희 의원, 최근 자신의 선거 때 정치 자금을 받고 이듬해 지방선거 땐 시구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의혹, 또 전 남편과의 가정 불화까지 잇따라 화제가 됐는데요. 이 해당 의혹,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 남편 조모 씨, 황보 의원이 부산 지역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이 명품 가방과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라며 이 금품을 건넨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황보승희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또 국회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사퇴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황보승희 의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조 씨에게 과거 폭행을 당해 피멍이 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자신과 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전 남편이 이혼 뒤에 복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천 헌금 의혹이라며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읍소였습니다. 부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보승희 의원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 A씨, 경찰 조사에서 직접 이 사실혼 관계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폰서가 아닌 연인 사이로 경제 공동체 관계라 이 각종 제공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앞서 황보 의원 2년 전 이 불륜설 보도가 나왔을 때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2달 만에 내려와야 했는데요. 하지만 윤리위에서 해당 안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르자 국민의힘 뒤늦게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승재현 박사님, 황보승희 의원의 이 동거남, 경제적 공동체자,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천 헌금 의혹 부인하고 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중에 시점이 이 사건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동거남, 사실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황보승희 의원한테 그 금전을 줬을 때 황보승희 의원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혼하고 아무도 없었으면, 남편이 없었으면 황보승희 이 의원하고 이 동거남이 사실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을 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완벽하게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걸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사실혼하고 축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실혼은 보호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사실 상속 이외에 나머지는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그거는 정당한 사실혼이라고 법은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사실혼 관계가 맞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황보승희 그 의원한테 돈을 전달하는 시점이 황보승희 의원에게 남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남편이 있었다면 사실혼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 경찰 수사 받고 있는 해당 이 동거남, 이 기업인이 지금 여권 핵심 인사들 두루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내년 총선 때 여당 공천을 받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핵심 인물이 지금 부산 진갑, 그러니까 네.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죠. 그쪽으로 지금 출마한다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인의 경우에는 현재 엑스포나 그 부처님의 날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현재 현수막까지 걸어놨다고 해요. 그런 것만큼 지금 현재 내년 총선 출마에 유력시 되는 현재 인물로 현재 그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산 지역 의원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성민, 정동만 의원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인께서
내년에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가장 중시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실혼 관계를 떠나서 이 모든 도덕성이 정리가 되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그런데 이 사건 사실 2년 전부터 불거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이제 와서 당무감사 지시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선택적 윤리.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선택적 윤리관. 이거는 사실은 당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작년 8월에 경찰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리위에 징계할 수 없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한 달 뒤, 작년 이제 7월이죠.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이었는데 곧바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 당론과 다르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 게시가 곧바로 열려버리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선택적인 윤리의 기준 잣대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뿐만 아닙니다. 돈봉투 사건이 최근 이제 불거져서야 나오는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도 시작한 지 1년이 한참 넘어 지금에서야 이제는 뭐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윤리위 선택적 윤리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 얼마 전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 과거 발언을 했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적극 제기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가짜뉴스 공장장이다 이런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장경태 의원 저격한 장해찬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패륜적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님, 당대표 청년 정치인 문제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청년 정치인에 대한 목소리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나서서 비판했다, 장해찬 최고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현재 83년생 그리고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80년대의 생으로 청년 최고위원의 기싸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것도 볼 수 있고요. 일단 패륜적 행위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